그래서 북한에서 무슨 짓 하는지 다 몰라. 정부가, 미국 정부가,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오늘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는 스톱 AI라는 제목으로 글 나왔는데, AI를 갖다 그만 써먹어라, 스톱시키라. 그래서 시위하고 심지어는 테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직장이 없어지니까 테러도 하고 시위한다고 지금.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 AI 문제 가지고 이제 나타난 이 모습을 보고 새로운 위기다, 새로운 위험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매사추세츠 공대 MIT 교수팀은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류의 지식이 붕괴할 것이다 그랬어요. 인류의 지식이 붕괴한다고. 그 뭐 내가 이미 그전부터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한 거지. 인류의 지식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인간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개벽 상황이에요. 개벽 상황. 그래서 유일한 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신인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인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초월이거든. AI를 초월하는 것은 신도 차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지역적으로도 또는 인류의 근본적으로도 카나다가 제일 가까워. 카나다나 미국은 사실은 영국에서 다 넘어온 그 같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연맹이 영국,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래. 그 팀은 전부 다 미국, 영국에서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은 뜻을 가지고 힘을 합쳤어요. 한 마음을 가졌다고. 근데 가장 가까운 그 카나다가 트럼프의 막 나가는 자국주의 때문에 군사적인 안보는 유럽하고 손잡겠다 그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손잡겠다 그랬어요. 그 신문에 난 거예요.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카나다가 미국한테 당하니까 미국의 적인 중국하고 경제를 협력하겠다. 그 오늘 신문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짓 보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전부터. 저 짓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왕따 된다고 했잖아. 그 가장 가까운 그 동맹이면서 같은 혈족 카나다한테 미움 받은 거지. 그러니까 카나다가 그런다는 얘기는 뭐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아까 호주 얘기했는데 호주도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 중국하고. 내가 이미 그전부터 한 얘기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경제 중심에 있는 기업이 삼성인데 반도체가 가장 잘 나가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한국이 수출을 주도한다고. 그런데 반도체가 돈을 잘 벌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유로 말이에요. 파업하겠다 그냥 공갈 협박해가지고 소위 상여금을 많이 받기로 약속하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다른 그룹,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만든 회사라든지, 또는 텔레비전을 만든 그 부서도 말이지. 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동안 삼성을 일으켜가지고 그 돈으로 말이야, 그 반도체 발전시킨 건데, 그 밑바탕은 우리다. 너희만 더 받으면 되냐. 그래서 노노 갈등이 생겼어. 그러니까 삼성 내에서 지금 노노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요? 삼성의 회사가 지금 위태하다. 그거는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삼성에서만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삼성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기업체에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주도하는 그 대기업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기면 더 갈 데가 없어요.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모든 면을 다 세밀하게 분석하면 문제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다 그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 중요한 문제만 이제 몇 가지 짚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무엇으로 타개할 것인가? 결국은 개벽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개벽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개벽의 소용돌이로 지금 자꾸 끌려가고 있어요. 이 소용돌이가 뭐예요? 물이 많으면 그 많은 물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깊은 웅덩이라든지 깊은 땅이, 그러니까 평평한 땅이 아니고 땅이 말이에요. 안 좋은 곳은 물이 흘러가다가 그냥 거기서 뱅뱅 돌아. 뱅뱅 돌으면 예를 들어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로 가면 빨리 들어가요. 수영할 수가 없어. 빨리 들어가서. 근데 그 소용돌이가 우주에서는 뭐냐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하늘이나 땅이나 블랙홀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 차리면 안 된다. 내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줄 썼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썼잖아요. 종종 쓰지만 어제도 그런 기운이 내려가지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글을 썼어요.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심각하다. 부흥경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문용동문이 해왈 경세경이라고 그러죠. 그걸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하재호 명기성 기덕년까지 했죠. 네. 그래서 종도 기생하여 득기 주의 불살리니라. 그 덕을 따라야 살아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득기주의, 그 주인을 얻는 것이 바로 죽지 않는 길이다 하는 그 주인이 누구요? 영신당조님이 천자 이 기후를 대신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을 얻어야, 그 주인을 만나야 결국은 죽지 않는다. 불사 죽지 않는다. 천지신명이 죽이지 않는다. 이번에 그래서 부득기주의 견살화 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생하자 의를 궁궁이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의를 궁궁이다. 의를 궁궁. 근데 그 궁울이란 뭐냐? 궁울지 하락이요. 궁울의 의미는 사실은 하도낙서의 의미다. 하락이 용화 왈 용이 되는 차원으로 그 말씀한 거죠. 용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주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영신당주임을 대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용이 된단 말이에요. 용이 되면 이제 천자가 되는 거지. 용이 되는 천자가 말하기를
그게 바로 용덕호화, 그게 이제 용의 덕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용덕문이죠. 용덕문. 그게 용덕의 뜻이 뭐냐? 다시 설명하면 천자의 덕이요. 천적. 앞으로 나오는 천자가 용이다. 그 용의 덕을 입는 거지. 그 덕이 유일하게 살아날 길이죠. 그래서 용문서기가 천하문명냐니, 그 용의 그 문양이 말이죠. 그 서기가 천하의 문명이요. 용의 그 문명이 뭐예요? 서기가. 사실은 강태공이 주인공인데, 강태공의 조화의 그 기운을 얘기한 거예요. 강태공에서. 그래서 그 미래세계에는 12지지에서 5를 통해서 미래세계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5의 현유경이 증산돼서 써먹은 거죠. 현유경 내용을 증산돼서 지금 써먹고 있다. 근데 그 써먹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글자가 서기가, 이 서기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동쪽에 있다 그랬어요. 동쪽. 동쪽은 동방의 지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해명이 삼합의 목도내, 목도내, 목도로서 이루어지는 거. 주역에서 목도내의 핵심, 동방의 정신. 근데 우리 애들이 8명이라고 했죠? 8명? 근데 그 8명 중에 바로 정자를 쓰지 않은, 정자가 아닌 이름이 있어. 8명 중에. 군남이에요, 군남. 군자의 각시가 되라 그래서 내가 군남이라고 했어. 군자의 각시가 되라. 각시는 앙자요? 근데 사주팔자가 정자를 쓰면 안 돼. 정자는 게 금액이거든. 지으시니까. 그게 실제는 화하고 목이 필요하고, 화가 필요하니까 목과 화를 갖다가 써서 목화로 이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군낭이가 의대생인데, 의대생. 내가 청산도 지나갈 때 거기서 이제 그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나오면 실제는 청산 상님 말씀을 말하면 그거 배신이야. 그 배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와 있었는데 출교당했지. 근데 출교당하는 이유가 요 의뢰년에 신병이 왔어요. 신병이 얘기했겠죠. 신병이 뭐라고 했어? 반신불주. 반신 마비가 됐어. 풍이 온 것도 아닌데 신병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혀도 꼬부라지고 말이야. 고생했는데 8월 3일인가? 음력으로.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9월달. 9월달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싹 났어. 근데 실제 육기갑자 중에 의뢰는 뭐라고 했어요? 활인지기라고 했어요. 활인지기. 활인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다가 해매매 묘의 해야. 그러니까 수생목이지. 근데 이 큰나기가 근데 중학교 다닐 적에 중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 그랬어. 근데 그때 내가 힘들어가지고 야,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제주도 그때 그랬거든. 고등학교 가면 제주도 또 가는데 야, 이번엔 가지 말고 고등학교 때 가라. 그랬어. 내가 지금 힘들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생겨가지고 아예 안 가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수학여행을 못 간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가슴이 안 좋고 내 마음이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항상 그게 가슴에 있어. 그러니까 추억을 지웠잖아.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중학교 때 3학년 때 그 내장산 가깝긴 하지만 내장산으로 가가지고 내장산에 간 아름다운 풍경 말이야. 가을 풍경
그냥 지금까지 추억이 있거든. 머릿속에 그냥 깊이 박혀. 고등학교 때는 저 송산 가가지고, 이런 산도 있구나. 내 충청도, 그 보령이 촌놈이 말이야. 이런 산도 있다는 걸 알고, 눈이 떠졌거든. 근데 딸내미를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안 보냈어? 못 보냈어? 그게 마음이 걸려갖고 안 되겠다. 때가, 부천도서 되기 전에 이놈, 내가 한을 좀 조금이라도 풀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문자 쳤어. 야, 너, 엄마, 아버지랑 제주도 가자. 그렇지만, 문자가 왔는데, 언제 가냐 그래. 네가 시간 나는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요. 이거 제주도 가면 지가 운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하기가, 그냥, 운전이 초보라 서툴러서 누구 얘기해볼까요?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틀림없이 셋째 딸, 삼정이를 얘기하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삼정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삼정이까지 하게. 근데 이제 막내가 아직 안 왔네? 막내가 그 얘기 듣고서 지도 가고 싶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딸내미 셋이 가는데, 그 딸이 금방 얘기한 대로 의대생, 분당이, 그 다음에 묘는 김효생, 막내, 세정이, 그 다음에 신미생, 셋째 딸, 삼정이지, 삼정이. 이렇게 가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묘미 아니야? 해묘미. 묘하지?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니까 나나 저 집사람도 똑같이, 만화님은 개미, 나는 신묘. 그러니까 가운데 묘가 셋인데, 해묘미가 딱 가잖아. 상하로. 그 묘하다. 이게 신명노릇이다? 신명노릇. 근데, 해묘미가 올해 그 중삼재거든. 근데 묘하고 저 오방, 남쪽은 오방이거든. 근데 오방에도 약간 피해서 이제 오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정방이야, 정방. 정방이. 여기 기동하고, 저 제주도는 방향이 약간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는 정방이지. 여기가 지금 오방이라고. 그 오방을 피웠으니까 파는 아니지. 그러니까 오하고 묘는 파거든. 탕파. 근데 이게 정이 됐으면 내가 무술 일진이니까 여기다 들어가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하기로 써요. 그래서 날짜를 지가 정했는데 다음 달이 3일날이 그 선거날이라고 그걸 끼워가지고 앞뒤로 해서 2박 3일 간다고 저희들이 정했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해묘미의 목도다. 목도. 이번에 목도로 세상이 된다. 세상이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의뢰 궁극 있잖아요. 그 의리 바로 의뢰. 해도 바로 의뢰행위. 근데 그 궁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도 낙서를 뜻한다. 내가 하도 낙서 저 뜻을 알고 나서 이 중생들이 특히 학자를 한 자들이 도서라는 의미를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 도서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 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하도 낙서가 모든 학문의 아주 바탕이야. 궁을로서.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궁을 하도 낙서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도 낙서를 아는 그 사람이 뭐가 돼? 용이 된다. 용화야, 용화. 용이 된다. 되로하자. 그 용이 되는데 그 용의 덕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문답식으로. 그 용이 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덕을 입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덕은 생만물지 바로 용의 정신이니까 용의 덕이라는 것은 용이 천자죠.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물의 상징이고 물을 통해서 만물이 조화가 생기잖아요. 그 용은 물을 상징하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상징적인 영적인 동물이죠.
그 용이 덕이라는 것은 만물을 생각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은활, 그 은혜를 말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용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용덕이로 한다. 수감, 망, 용도 없고, 누가 감히 이 용의 큰 덕을 말이여, 잊을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잊을 수가 없는 거지. 행용, 시우요, 그 용은 행하는데 뭘 행하느냐? 비를 베푸는 역할을 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물을 내리는데 비를 내리는 용이다 말.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입니까? 용이. 그러니까 승풍 승운이로다. 그 바로 용이 바람을 탄다. 이 말이야. 하늘로 올라가지고 바람을 타고 구름을 따라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제천이 행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행하는 겁니까? 제인이 행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상제천하고 하재인이로다. 하늘로 말하면 위로 말하면 하늘이고 아래로 말하면 바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번엔 천지가 합독하니까 그래서 인불망 용덕년이 모든 사람은 사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 뭐를 용의 덕을 잊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인간적인 인명으로만 얘기하면 증산상제께서 천지공사 보실 때 매양 그 사람을 항상 칭찬하셨어. 매양 늘 그랬단 말이야. 늘. 누구요? 첫 번째는 강태구. 두 번째는 이마두 신부. 세 번째는 석가모니. 두 번째가 석가모니. 두 번째 석가모니. 석존. 세 번째가 이마두. 네 번째는 의리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화운자. 의리로서. 의리. 이마두는 동서 합덕시키려고 한다. 동서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석유를 갖다 동양해갖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서 음양 합덕의 정신가 있어. 석가모처는 당장 제도 중생의 핵심이고 해인경을 냈잖아요. 해인 인패를 양반이 첫 번째 낸 거지. 강태공은 도수를 내가지고 이번에 강태공 도수를 또 천하를 평정합니다. 강태공 도수. 그 강태공 항상 첫 번째예요. 근데 강태공 얘기를 한 것이 왜 했냐면 증상께서 강태공은 말이지 천하를 일구 갖고 천하를 갖다가 태평케 하는 그런 그 정치 능력 그걸 세상에 가르쳤어. 그러니까 모든 천자들한테 그걸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강태공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천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공을 칭송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앞으로는 강태공이 천하에 그렇게 큰 그 칭송을 받게 한다. 그게 바로 이번에 일을 하면 강태공이 첫 번째 인물이 돼요. 강태공이. 그 강태공의 정신입니다. 강태공의 정신, 도술의 정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정신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근데 천하인해요. 하늘이 사람이 돼갖고 신이 됩니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종기, 풍기, 용동여로다. 그 바람이 말이죠. 바람 따라서 그 용의 그 덕을 베푸는 거예요. 바람 따라서. 그러니까 비는 뭘로 해서 구름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구름도 바람이 있어야 여기저기 끌고 다녀갖고 여기저기다가 비를 내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풍운조화라고 그래요. 풍운조화. 조화는 뭐가 한다? 풍운이 하는 거지. 풍운조화. 그 풍운조화는 결국은 용의 조화지. 용의 조. 용의 조화. 그래서 좋은 기풍이라고 했어. 그 바람 따라가지고 따른다. 근데 10년지 성공이 금일야니 음종양호와
10년의 공부하니 말 공부가 이번에 성공하니 이튿날에 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음은 어떻게? 양을 따라간다. 양을 쫓는다. 내가 늘 강의했죠? 네. 근데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나왔죠? 10년. 근데 정산상제께서 천지구사 보셨는데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40년은 넘지 않는다. 40년치는 넘지 않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10년, 10년이. 그 10년도 10년이라는 것은 하늘의 정신이 10으로서 완성되는 거고, 20년도 10년이라는 것은 땅도 10년 동안 그 기운이 완성되는 거고, 사람도 10년을 통해서 그 합하니까 30이지.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따지면 또 10년이 또 있어야 되는데, 물질적 차원까지는 40년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진 삼재 정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주의 횡적인 차원의 하늘을 33천이라고 그랬고, 우리 동양에서는 36천이라고 했어요. 36천. 33천 생기다가 종적으로 상중하를 플러스해서, 천진을 플러스해서 36천이지. 사회정신을 빼고서 33천이요. 그래서 내가 산에서 입산해가지고 공부한 지가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지. 40년째가 다 됐죠. 40년이 다 됐습니다. 또 대사 성공이 종차 변혁이로다. 아주 큰 일을 성공하는 것이 차 변혁이요. 이와 같이 아주 영으로서 변화하는 것으로 따르는 것이다. 주역의 이치죠. 주역의 이치. 그 주역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다. 그 정산상제께서는 주역을 보면 나의 일을 알리라. 주역은 계백할 때 쓸 거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내가 주역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 주역의 기본이 아까 영신당주의 말씀하시는 하도낙스, 그 궁울이라고 한 거지. 궁울 비결을 하도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사람이 몇 명 안 돼가지고 내가 좀 해주도 않는데, 해인 인패가 있어요. 해인 인패. 해인 인패가 아니고 해인 패가 있다. 근데 거기는 도소부라고 썼어요. 내가 도소. 도소. 의미를 썼습니다. 글자. 그 하도낙스의 궁울의 의미예요. 네, 안 가져왔네. 변혁이로다. 종차 변혁이로다. 그러니까 이 수없이 내가 얘기한 건데, 영신당주님은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한자. 모구당의 철학, 모구당의 가르침을 세상이 따라야 이번에 용독, 천자의 덕을 잇는다는 것이죠. 불봉 양이면 음이 만약에 양을 만나지 못하면, 그 궁으로 갔다가 영신당주님은 선천과 후천으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백이라고 했어요. 양백. 그 양백의 정신을 모르면 안 되는 거다. 선천의 정신을, 아이고, 후천 정신도 알아야 된다. 그건 양백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됐으니까